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 묵건대리 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중원, 부원, 부연 사용하면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암기를 함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좀 이해에 도움을 주고 싶은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묵건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오늘은 묵건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저번 시간에 비해서는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출 3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 꼽는 갑은 을 소유의 X 부동산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 다음에 병은 갑이 묵건들의 사실에 대하여 선을 부과시렸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십시오. 을 본인. 그래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갑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인데 선이 무과실이라고 단서를 했습니다. 선의 무과실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병 상대방. 자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 기간제 최고할 수 있죠. 자 법조문 기억하십시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말하지 않은 때 어떻게 간주한다고 했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게 법조문입니다. 근데 지문에는 추인한 것을 본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법조문에서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이건 X고요.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지문 먼저 떠오를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추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취지는 뭡니까? 병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계약관계 효력이 확정될 수 있다는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 거래관계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즉 병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병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조문인 겁니다. 그래서 을이 묵건들이 갑에 대해서 본인이 갑에 대해서 묵건들이 갑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병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만 병이 비록 을이 갑에 대해서 묵건들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고 병이 그런 사실을 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병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의하면 병이 주장하는 게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갑에게 묵건들에게 했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알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알아서 그걸 주장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알아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주장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 포인트는 그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상대방인 병이 그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갑에게 묵건들에게 지금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자, 매매 계약은 철회는 요건이 어떻게 되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어요? 묵건대리인 병이 아닌 상대방이 아닌 묵건대리 갑에게 했습니다. 그럼 법조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묵건대리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병에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비록 네가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누구한테 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이 아닌 묵건대리에게 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따라서 나는 추인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결합돼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의 그 사실 알고 있는 병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추인하면 을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추인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법조문이죠. 무권대리 추인의 효력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 추인 시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추인 시라고 나왔는데 그건 틀린 질문이고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주 출제됩니다. 의리 병에게 5번 의리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의리 병에게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본인한테 하는 게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추인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누굽니까? 지금 대리인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135조의 책임입니다. 135조의 책임 상대방이 병이 무권 대리인 갑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무과실 책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그쵸?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선의 무과실인 경우 그리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만 상대방인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요건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거절한 경우 또 어떤 상황이었죠?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씁니다. 유동적 무효에서 유효하는 방법이 뭡니까? 추인을 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문에 추인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상정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무권 대리인 사실에 대해서 손해무과실이었죠. 이미 단서에는 이 5번항과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28회. 자, 대리권 없는 의리 33회부터 갑을의 위치가 더 바뀌네요.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자, 그러면 갑, 을, 병. 항상 이제 혼동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본인, 무권, 대리인, 상대방. 자, 다음 설명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복수정답 28회, 27회 지문을 합친 겁니다. 28회 자체가 복수정답이 아니고요. 28회, 27회를 섞어서 제가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계속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상대방이죠.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추인 거절 상대방은 병이 될 수 있죠. 상대방의 원칙이죠.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거기까지 계속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계속된다. 자, 어떤 추인의 하나의 의사표시고 무권 대리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행위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게 무권 대리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모르고 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인에는 무효행위 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부부에서 이런 대화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가 뭘 하면 예 그렇지 뭘 당신이 알고 있어 항상 하다가 대답하면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알고서 반성하는 거야. 항상 알고서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농담 자주 안 하는데 알고서 반성을 해야 한다. 알고서 추인을 해야 한다. 그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추인을 했군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된다.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을에게 누구한테 한다고 했죠?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병이 추인에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주장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법조문에 갑이 을에게 추인을 의사표시하는 경우에는 병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병이 그런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문장을 합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법조문 다시 보시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입에 줄줄줄 외우셔야 합니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을이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대행 행위 대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거절했다는 얘기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겁니다. 병은 을에 대한 계약의 이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35조의 요건이죠. 갑과 병의 이제 효력이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효하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병은 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다만 을이 행위 제한 능력자거나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전에는 지문에는 제한 능력자라고 했지만 지금 미성년자라 나왔어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병이 선이 무과실해야죠. 데릴 거 없는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합니다. 거기 같이 계속 연상해서 계속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5번 무권 대리인 상대방은, 병은 계약 당시에 데릴 거 없으면 안 경우 악이네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죠. 선이 무과실한다는 거. 계속 33회하고도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 25회 살펴보겠습니다. 데릴 건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부동산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근데 이 지문이 들어가네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이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신의 측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신의 시상 허용이 되지 않는 게 뭘까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지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림을 그리시죠. 갑 본인, 그 다음에 병 상대방, 그 다음에 을 무권 대리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1번 갑 병 사이의 매매 계약 무효다. 갑과 병 사이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을이 무권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다만 유동적 무효겠죠.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각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참, 실체적 권리각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항상 쓰는 방법들을 할게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갑, 병, 소위 등,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을의 대리행위 있죠. 그런데 을에겐 대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면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다? 무효다. 그럼 이제 나와야죠. 여러분, 등기 원인이 무효면 이 등기는 비록 병명의로 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죠. 그런데 자, 무권 대리 상황에서 상대방은 무권에 어떤 책임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이행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갑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그런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못하겠죠. 이걸 넘기는 방법은 뭐예요? 을이 소유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갑이 사망하기 전에는 누구 이름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죠. 그럼 갑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처분 권한이 있다는 것은 소유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무권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 을에 대해서 계약상 이행의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갑에서 이렇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상 갑으로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못하겠죠. 그런데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겁니다. 뭐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존재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유도 법률상 당연합니다. 등기에 상관없이. 근데 단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속인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이게 누구 거 된다? 을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법률행위에 따르면 등기가 돼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컨대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더라도 사망의 사실만 발생하면 등기부상에 표시가 안 되더라도 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갑의 것이 을의 것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입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아서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미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을이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등기부상 변동을 안 했지만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을의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지우고 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이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할 의무가 이미 이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 원인 권리자 갑 병이 됐어요. 여기는 매매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갑 을병을 쓰십시오. 자, 매매 계약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소유등이.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가 돼 있지만 내용을 보니 이 매매 계약은 을의 대리 행위로 이루어진 거고 결정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이게 아까 1번 지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면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인 겁니다. 병이 아니라 갑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무권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다. 계약 이행 책임이 뭡니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겠죠.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소유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을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을 했어요. 근데 상속에는 등기가 없어도 등기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등기부상에서 갑에서 이렇게 을로 바꾸는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갑은 등기부상 갑의 것이 을의 것으로 당연히 바뀐다는 겁니다. 등기부에 변동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고 을이 이제 소유자구나.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갑이 소유일 때는 처분거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이행을 못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본인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행 의무가 할 수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이제 등기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권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상속의 원인이 사망 전에는 무효였죠. 하지만 갑이 사망하고 갑의 유일한 상속이 을이 단독 상속함으로써 소유자가 됨으로써 이게 유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거쳐서 유효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난해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갑을병 계속 해야겠죠. 을은 무권 대리로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상속했을 때 두 가지 지위에 있으면서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례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 이제 앞에 지문하고 좀 다르네요. 시험 출제에서는 이제 갑이 본인이었는데 여기는 을이 본인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매매계약 무효겠죠. 원칙적으로. 왜? 무권들이니까요. 이해 터지면 등기 원인이 무효면 그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다. 병의 등기 역시도 무효입니다. 그럼 병의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갑은 을의 무권 대리인으로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포인트는 그죠. 매수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행할 의무가 있어. 뭔가요? 135조의 책임을 말한 겁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을은. 갑이겠죠. 무권 대리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 을로부터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되 가능하게 되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이면 소유자니까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지위 있는 사람은 소유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상속을 받아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 전제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가 물권 대리에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영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에 대해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 득금에 관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응 원칙에 반한다. 저번 시간에 이 내용을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을, 병정 했을 때 무권 대리인의 주의에는 두 가지의 지위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의에서는 이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은 반대로 충돌되는 또 관계가 있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는. 그래서 금반응 원칙이나 신의칙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권 대리인으로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논리는 방금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은 두 가지 지위에 병존하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을은 자신의 135조에 따라서 상대방인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한 명이 뭐냐면 본인의 갑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원래 갑은 본인은 여기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병정 넘어간 것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소유자는 갑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갑의 지위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무권 대리인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을은 두 가지 지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또 하나는 135조에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판례는 두 가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의치사 허용이 안 된다는 논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맞다는 겁니다. 그게 병존설에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두 가지 지위에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점유로 인한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라고 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병 앞으로의 그 이전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권돼서 무효이지만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함으로써 이제 이전할 수가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지문입니다. 등기 말소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병의 점유와 병의 소유자가 아니야만이 가능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병의 점유는 적법한 거고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사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급적 조금 하면서 조금은 이해의 포인트를 잘 하는데 가급적이면 암기를 해주십시오. 만약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된 경우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좀 전은 판례 내용입니다. 자, 25의 내용 같은 경우는 상속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94-20617 판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이제 암기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라고. 결국은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자, 기출지문 몸. 갑이 을을 단독 상속한 경우는 이게 본인이겠죠. 결국은 지문에서는 본인입니다. 무권 대리인이겠죠. 본인 을의 지위에서 추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일성취의 원칙에 반한다. 일단 추인할수를 하는 것은 충돌되기 때문에 충돌된 상황에서 뭔가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못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얘기를 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권 대리를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잖아. 상속받았어. 근데 왜 못한다고 얘기해?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익 청구 소송에서
병이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되지 못한 포함되다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판사님은 주장을 해야만이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권 대리 주장과 표현되지 않은 별개의 것입니다. 즉 유권 대리 주장을 한 것은 표현 대리 주장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의뢰 대리권이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갑, 병명으로 했고요. 이게 본인이에요. 을, 병. 무권 대리로 자 말소를 청구했다. 이런 얘기죠.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갑, 병이에요. 근데 매매계약인데 병이 이걸 지금 무효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무권 대리예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대리권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는 걸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대리권을 그 효력을 무권 대리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깨한다고. 등기의 추정력이 되면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즉 이 매매계약은 대리행위인데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한 것을 유효하다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깨뜨리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갑이죠. 이걸 깨뜨려야만이 자기 소유권을 회복됩니다. 자, 깨뜨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매매계약이 무효해야지 이 등기 효력이 없는 거죠. 등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추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한다? 갑이 하는 겁니다. 대리권이 등기 추정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병이 아니라 갑이겠죠. 본인은 제가 이게 등기 추정력 대리권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깨뜨리는 사람이 무권 대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출질문으로 30회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요. 아 이렇게 하면 갑, 을, 병 이렇게 되네요. 본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 매매가 임대차가 똑같이 취급합니다. 계약 포인트가 계약이거든요.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조 틀린 것은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자, 무권 대리이기 때문이다. 무권 대리면 효력이 없죠.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130조를 바꿔 쓴 겁니다. 만든 질문입니다.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자, 본인 추인할 수 있죠. 무권 대리지 않습니까? 무권 대리니까 갑에게는 추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소극적으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던 경우는 악이네요. 병이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는 겁니다. 악인은 병의 갑에 대한 채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뭔가 많이 본 것 같죠? 뭘까요? 틀린 질문입니다. 채권권이 아니라 철회권이 없는 거죠. 채권권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뭘 행사를 못하냐면 철회권입니다. 법조문에 철회권을 채권권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도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채권권은 뭡니까? 갑이요 무권 대리로서 효력이 없는 이 계약을 계속 인정할 건지 아니면 무효로 만들 건지 대답을 해줘. 채권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철회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무유동적인 무효 상태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못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제가 계속 법조문을 암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만 이런 질문에 틀린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한 경우.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일부만 추인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을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자, 임대기간 단축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임대차 기간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 차임이 얼마, 가장 핵심은 임대차 기간입니다. 근데 내용을 기간 단축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병의 동의가 없는 추인은 무효다. 맞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임대기간 단축한다는 게 내용을 변경한다는 게 아시아입니다. 좀 한 발 더 나간 거죠.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겠죠.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에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효과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30회 추가 이 내용입니다. 자, 추이란 개념은 무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불합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 직접 발생하게 하면서 목적하는 의사표시이며, 자,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했죠. 무권 대리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무효인 계약을 확정적 유효로 만든다는 행위인 겁니다. 단독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추인의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고, 포인트는 여기죠.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추인을 하였을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지문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이로써 무권대리의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저번 시간과 좀 두 번에 걸쳐서 무권대리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한다면 사례 문제나 기출지문 금방 답을 못 찾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조문, 그리고 단독 상석했을 때 무권대리 그 효과,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문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서 꼭 이 출제 문제는 맞힐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